sharp top kick. Oh! 은간호가 타이슨 퓨리를 다운시킨 장면은 경기가 끝나고 개성 리플레이되었고 수많은 짤을 양산하기에 이릅니다. 퓨리가 다운당한 건 커리어 역사상 6번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은간호가 모든 격투기 선수의 리스펙트를 받을 거라는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He can be extremely proud of himself. 하지만 5개월 후 지금껏 UFC에서 본 적이 없는 은간호의 다운 그리고 실신 KO 패.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은간호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은간호가 쓰러지는 장면과 함께 UFC 대표가 밝게 웃는 모습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동시에 이 환한 미소가 데이나 화이트의 승리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시 데이나 화이트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머지않아 UFC의 운명을 가르게 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UFC에서 활약했던 파이터들이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격투기 업계를 독점한 UFC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활용하여 선수들의 돈을 줄였다고 밝히며 독점금지법 위반이라 주장한 것이죠. UFC는 2006년부터 가장 규모가 큰 경쟁단체들을 인수하며 절대적인 1위 단체로 군림했고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선수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진행했는데 다른 단체나 복싱 경기는 당연히 할 수 없고 심지어 자유계약 조건이 된 선수들에게는 일부러 협의 기간을 연기했고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3개월 동안 다른 프로모터와 협상할 수 없다는 조건이 있던 것이죠. 이 계약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UFC는 훈련 및 코치 비용을 지원하거나 건강보험을 보장해주지도 않는데 프리랜서에 가까운 이 선수들을 고용인처럼 계약해버린다는 것이었죠. 6명의 파이터가 힘을 합쳐 시작한 소송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인 2023년 8월 집단소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UFC에서 활약한 1200여 명의 선수가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된 것이죠. 소송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파이터 연합은 부당하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는 건 물론 UFC의 선수 대우 문제를 바꾸려 한다며 소송 취지를 주장했습니다. 2023년 11월 UFC는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That's f***ing illegal. 결국 재판은 UFC 300이 끝나고 2일 뒤인 4월 15일부터 4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선수들이 소송에서 요구한 금액은 1조 700억에서 최대 3조 400억까지입니다. 2023년 UFC가 상반기에 거둔 순수익이 5천억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그야말로 막대한 금액이죠. UFC가 겪게 될 심판은 은간호의 현재 행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은간호가 자신의 타이틀까지 포기하며 복싱 경기를 뛰는 것은 물론 타단체인 PFL과 계약을 맺은 건 근본적으로 UFC의 선수 대우 문제 때문이죠. 원래 은간호는 UFC와 데이나 화이트에게 가장 사랑받는 선수였습니다. The guy's a monster, and I'm really high on him. I don't know if we've ever had a heavyweight that's been as big as this guy is. A heavyweight champion who is as physically imposing and scary as this guy is. 이미 은간호를 차기 챔피언으로 언급했던 데이나 화이트. 비록 은간호의 불같은 기세가 소방관 파이터인 챔피언 미오치치에 의해 진압되고 역시나 하드펀처인 데릭 루이스 앞에서는 제대로 된 공격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It was the worst heavyweight fight I've ever seen. 두 번의 패배 이후 은간호는 다시 부활합니다. 그가 4명의 선수를 연달아 잡는 시간은 3분도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펀치력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됩니다. 이제 은간호가 복싱 선수들과 슈퍼파이트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고 원래 MMA가 아닌 복싱 선수의 꿈을 간직한 그는 우상이었던 마이크 타이슨의 팟캐스트에도 출연하며 언젠가는 복싱을 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발언이 데이나 화이트 입장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들렸을 것입니다. 수많은 UFC 챔피언이 맥그리거의 사례를 보고 슈퍼파이트를 하고 싶다고 종종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데이나 화이트가 점지한 대로 은간호가 미오치치에게 복수하며 헤비급 챔피언이 되자마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2021년 3월 은간호가 두 번째 타이틀전에서 받은 돈은 7억 7천만 원이었는데 3년 전 첫 번째 타이틀전을 할 때 6억 7천만 원을 받았던 걸 감안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50승 무패 복서 메이웨더와 2,300만 유튜버 로건 폴의 복싱 경기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로건 폴의 파이트머니가 268억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은간호가 파이트머니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는데 이에 대한 데이나 화이트의 답변은 꽤나 신선했습니다. What am I doing wrong? Well, you should have started a YouTube channel when you were 12 years old, and you'd be YouTube famous right now, and you could be boxing Floyd Mayweather. 어린 시절 카메룬에서 노동을 하며 돈을 벌었던 그에게는 황당한 답변이라 볼 수 있었고 이때부터 둘의 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은간호는 9월에 방어전을 치르겠다 말했지만 갑자기 UFC는 8월에 방어전을 해야 한다며 통보했고 비자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밝히자마자 곧바로 잠정 타이틀전을 만들어버립니다. 둘의 대립은 미디어를 통해 지속되었고 급기야 2021년 12월에 화이트는 은간호가 나가도 상관없다며 You don't want to be lost?
No problem. 하지만 2022년 1월 챔피언 은간우는 잠정 챔피언 시릴 가네를 꺾고 다시 타이틀을 지켜냅니다. UFC에서는 벨트를 지켜내면 3경기 계약이나 1년 연장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은간우는 후자를 선택하고 무릎 부상 회복에 전념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3년 1월 은간우가 다시 재계약한다는 소문도 들려오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들의 관계는 완전히 끝을 보게 됩니다. They have also said that I'm scared of fighting John Jones or somebody else. No, I'm not scared. The only thing that I'm scared of is to be trapped, to lose my freedom. 데이나 화이트는 은간우 측에 브록 레스너와 같은 파이트머니 107억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은간우가 UFC에 원한 건 단순히 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UFC에서 활약하고 있는 모든 선수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죠. 빠르게 설명하자면 첫 번째는 스폰서 문제. UFC가 리복이나 베놈과 같은 브랜드와 독점 계약을 하면서 선수들이 자체적으로 스폰서 광고를 못했는데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고, 두 번째는 의료보험. 현재 UFC는 경기를 대비해 훈련하거나 시합에서 당한 부상은 치료해주지만 은간우는 경기 외적인 상황까지의 보험도 요구했죠. 마지막으로는 이사회. UFC 이사회 내부에 현재 활약하는 선수를 한 명이라도 포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은간우의 요청을 들은 데이나 화이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비즈니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간우의 가치관에 파이터 연합이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트위터에서 은간우의 계정을 태그하며 연합에 가입할 것을 요구했으며, 실제로 연합과 은간우의 행보가 같은 불만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이들의 행보를 동시에 조명하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지난 3월 21일 이들의 행보는 엇갈리게 됩니다. 소송을 3주가량 앞두고 결국 UFC 측에서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결정하며 소송은 합의 단계를 밟게 된 것이죠. 본래 요구했던 것에 비해서는 분명히 적은 액수지만 파이터 연합이 UFC로부터 4,500억의 합의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디테일한 합의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공개될 정보도 존재한다며 연합은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하는 트윗까지 함께 남겼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벌인 파이터 연합의 투쟁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자축하는 연합의 메시지는 마냥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요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 합의금인 것뿐만 아니라 재판이 실제로 진행되었을 경우 UFC의 문제점이 더욱 더 수면 위로 올라갔을 테지만 이제 그럴 수 없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business practices of the UFC are going to change as a result. In addition to what the fighters were going to earn, they wanted to change the business practices. 그래서 이번 소송 합의는 결국 UFC의 거대한 승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UFC는 본래 엄청난 적자에 시달렸으나 TUF의 성공과 더불어 데이나 화이트의 운영을 통해 현재는 압도적인 1위 단체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NBA, NFL 등 다양한 스포츠에선 수익의 절반 정도가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반면 UFC는 고작 20% 정도가 선수들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나 화이트는 여전히 악덕업자라는 비판도 듣고 있죠. 결국 다시 주목해야 할 건 은간우의 행보입니다. 비록 은간우가 수치스럽게 KO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는 조슈아와의 경기를 통해 260억을 벌었습니다. 이전 경기인 타이슨 퓨리 전에서는 130억을 벌었으며 이는 은간우가 UFC에서 벌었던 돈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통해서 받은 돈은 코치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I mean, it was the most money I've ever been paid by a fighter. It floored me. Like when I saw my Wells Fargo, it literally brought me to tears. That's a true story. He changed my life, you know. 은간우의 행보는 앞서 자신이 말한 대로 그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함이죠. 그가 PFL과 계약을 하게 된 이유도 본인이 참여하는 PPV의 수익 중 50%를 파이터들에게 지급해야 하고 자신의 상대에게 최소 26억의 파이트머니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지도와 영향력을 통해서 UFC와는 다르게 선수와 단체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11살부터 막노동을 했고 복싱 선수가 되기 위해 무작정 프랑스에 왔지만 1년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던 은간우는 동포들이 본인보다 쉽게 꿈을 이룰 수 있기 바라며 손을 내밀어주고 있기도 합니다. 5년 전부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단을 설립해서 젊은 사람들이 격투기를 훈련할 수 있도록 MMA 체육관을 만들었고 어린이들이 교육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컴퓨터와 각종 학습 도구를 보급했습니다. 은간우의 재단을 통해서 수혜를 입은 카메룬 국민이 무려 26,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그의 선한 영향력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은간우는 다시 외롭지만 힘이 있는 싸움을 계속할 전망입니다. 지난 경기의 패배를 통해서 상품성이 떨어졌다는 여론을 뒤집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PFL 헤비급 챔피언인 헤난 페레이라와의 MMA 경기가 올해 하반기 즈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계속 복싱과 MMA를 병행하며 자신만의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격투기 업계의 판도를 바꾸려는 은간우의 독보적인 행보가 앞으로 데이나 화이트와 격투기 선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